제 코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어제부터 거실 한복판을 점령한 거대한 전기 프라이팬 위에서 수천 장의 전을 뒤집다 보니 이제는 제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름 덩어리가 된 기분이에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지독하게 들러붙은 이 고소하고도 역한 냄새는 샤워를 3번 해도 가시지 않을 겁니다. 지영아, 불이 좀 세다. 저는 은근한 불에 천천히 익혀야 색이 곱지. 자칫하면 거뭇거뭇해져서 차례상 올리기 부끄러워진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주방에 나와 제 곁을 지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불 조절이나 뒤집는 타이밍만큼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지적을 하시죠. 저는 대답 대신 마스크 안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도 조절기를 살짝 돌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사온 갈비 10kg과 사투를 버렸거든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하얗게 굳은 기름기를 가위로 일일이 잘라내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중에서 파는 양념은 천박한 맛이라며 질색하십니다. 덕분에 저는 배와 양파를 강판에 갈아즙을 내고 진간장과 매실청을 제 손맛이 아닌 어머니의 법도대로 배 앞에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대가로 제 오른손 엄지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였고 손목은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고개를 까딱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입니다. 올해만 지나면 좀 나아질까? 결혼 7년 차. 매번 명절마다 스스로에게 거는 체면 같은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제 뒤통수를 치죠. 문득 결혼 첫 해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친정 아빠가 애지중지 챙겨주신 보석 굴비 세트를 들고 시댁을 찾아섰거든요. 어머 얘. 친정에서 이런 귀한 걸 보냈니? 우리 미란이가 생선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데 마침 잘 됐다. 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굴비를 식탁에 올리기는커녕 명절 당일 잠시 들른 시누이 미란 형님의 차 트렁크에 통째로 실어 보내셨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죠. 사돈댁 정성인데 우리 딸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더 큰 효도 아니겠니? 너는 여기서 갈비 먹으면 되잖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의 정성과 우리 친정의 마음은 박 여사의 딸 미란을 빛내주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띵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제 회상이 깨졌습니다. 남편 준호 씨였습니다. 시댁 근처 마트에서 모자란 설탕과 식용유를 사오라고 보낸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 달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휴, 마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 서다가 볼일 다 봤네. 준호 씨는 외투를 벗어 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들고 온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식용유는 사왔지만 정작 제일 급했던 설탕이 없더군요. 준호 씨 설탕은? 갈비 양념 더 해야 하는데 설탕이 없으면 어떡해. 아, 맞다. 깜빡했다. 아,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조금 있다가 미란이 오면 걔 보고 사오라고 하자. 응?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죠. 우리 아들 고생했네.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에휴, 지영아. 너는 애가 장 보러 갔다 온 사람한테 설탕 타령이니? 내가 미리미리 체크했어야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미리 체크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메모지까지 적어줬건만 남편은 마트 입구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메모지를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화병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베란다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지영아, 고생 많지? 저는 다 붙였어.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어른이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내가 고생이 많겠다. 올해는 아빠가 저기 아랫마을에서 진짜 좋은 도라지랑 고사리를 구했어. 넣으면 주려고 엄마가 나물 맛있게 무쳐놨으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와. 엄마가 넣어줄 거 바리바리 싸놨어. 엄마.
나도 갈비찜이랑 좀 많이 챙겨갈게. 엄마 좋아하는 동태전 진짜 예쁘게 부쳤어. 조금만 기다려, 내일 일찍 갈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위해 특별히 큰 반찬통 3개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하나에는 야들야들하게 잘 익은 갈비찜을 가득 담고, 다른 하나에는 색이 고운 모둠전을 종류별로, 마지막 하나에는 어머니 몰래 비싼 재료를 듬뿍 넣은 잡채를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시댁 음식에 손도 못 대게 하는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챙겨가리라 다짐했습니다. 3일 내내 잠도 못 자고 손목이 나가라, 일한 제 노동이 돼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사위랑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이따 보자,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돌아선 제 눈에 소파에 누워 귤을 까먹는 남편과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제가 친정 엄마에게 주려고 정성껏 빼놓은 식재료 보따리가 놓여 있었죠. 저는 다시 프라이팬 앞에 앉았습니다. 노란 전들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정성스럽게 뒤집고 있는 이 전들이, 그리고 밤새워 만든 갈비찜이 내일 아침 어떤 비참한 경로로 사라지게 될지, 그리고 그 사건이 7년 동안 참아온 저의 인내심을 어떻게 폭발시키게 될지 말입니다. 파스가 붙은 손목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 명절만 끝나면, 이번에 엄마한테 음식 제대로 챙겨주고 나면 정말 준호 씨랑 진지하게 이야기해야지. 나도 사람답게 명절을 보내고 싶다고. 하지만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설 전날의 노을은 제 바람과는 달리 유난히 붉고 불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는 내내 제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탕국을 끓이고 어제 부친 전들을 예쁘게 돌려담고 나물을 무치고, 제 몸에서는 이제 기름 냄새와 나물 냄새가 뒤섞인 기이한 체취가 났습니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곳에서 웬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눈 밑은 휑하게 꺼져 있고 머리카락은 정전기로 부스스하게 뜬 채 앞치마를 갑옷처럼 두른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차례가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누나, 미란 형님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화사한 향수 냄새가 거실에 찌든 기름 냄새를 밀어내며 들어왔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주름 하나 없는 캣이며 코트를 입은 형님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딸을 껴안으셨습니다. 에고 우리 딸. 시댁에서 고생 많았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반쪽이라니요. 제 눈엔 기름기가 돌아번들거리는 형님의 얼굴이 나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형님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말도 마. 시댁에서 어찌나 일을 시키는지 손목 나가는 줄 알았어. 아유 배고파. 올케 밥 줘요. 나 배고파 죽겠어. 그 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손목이 나가는 줄 알았다고요? 형님의 SNS에는 어제 오후 호텔 라운지에서 즐기는 명절 전 여유라는 글과 함께 애프터눈 티세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지영아 뭐하니? 형님 오셨는데 얼른 상 차려야지. 갈비찜 데우고 전도 좀 따뜻하게 다시 지져오너라. 저는 묵묵히 다시 가서 물 앞에 섰습니다. 차례 지낸 음식을 그대로 올리면 될 것을 굳이 새 밥과 새 반찬을 고집하는 어머니 덕분에 제 명절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내자 형님은 젓가락을 들고 품평회를 시작했습니다. 은물케. 오랜 갈비가 좀 달다. 설탕 조절 좀 잘하지 그랬어요. 전도 좀 눅눅한 것 같고. 준호 씨가 설탕을 늦게 사와서 양념을 급하게 하느라 그랬나 봐요. 제 대답에 어머니가 눈을 흘기셨습니다. 얘는 또 남편 탓이니? 내 솜씨가 부족한 걸 남 탓하면 쓰나. 미란아, 그래도 고기는 좋은 거 썼으니까 많이 먹어라. 사위는 왜 같이 안 왔니? 그이가 요새 일이 좀 많잖아요. 이따가 처가댁에 들러서 음식만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입이 까다로우셔서 아무거나 안 드시거든. 엄마 갈비찜 넉넉히 했지?
나 가져갈 거 따로 좀 챙겨줘. 형님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나의 보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친정 엄마를 위해 따로 빼둔 특급 갈비찜과 모둠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음식들을 챙긴 건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음식 솜씨 없다고 핀잔이나 듣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서 이만큼 인정받아. 나 갈비 식혜지식 양념하는 귀한 며느리야. 이거 내가 엄마 주려고 당당하게 챙겨온 거니까 맛있게 먹어.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엄마를 안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기름 냄새와 사투를 벌인 끝에 얻어낸 나의 전리품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저는 친정으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친정 가보려고요.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고생했다. 아가, 근데 저기 거실에 있는 보따리는 뭐니? 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챙겨둔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친정 엄마 좀 갖다 드리려고 따로 좀 챙긴 거예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친정? 너희 친정은 너 오면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여 놓는다며. 거기 먹을 게 지천인데 뭘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니? 남사스럽게.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라 제가 좀 신경 써서 했어요. 제가 한 거 엄마한테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에휴, 지영아. 너는 참 생각이 짧다. 우리 미란이는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가져갈 게 산더미인데 너까지 이렇게 챙겨가면 우리 딸은 뭘 가져가니? 사돈댁은 식구도 단출한데 가서 고기 좀 구워 먹으면 되지. 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어머니 뒤를 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미리 엄마한테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뺀 건데. 말씀은 무슨. 집안 물건 주인이 누구인데 며느리가 이래라 저래라니. 미란아, 이리 와봐라. 올케가 갈비랑 전을 아주 야무지게 싸놨네. 이거 가져가서 사돈 어른이랑 서방님 좀 챙겨드려라. 형님이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성껏 담아둔 라겔락 통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담았네. 올케 손도 크셔라. 엄마,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고마워요, 올케. 고맙다니요. 제 노동을, 제 진심을 제 친정 엄마에게 가야 할 그 소중한 마음을 통째로 강탈해가면서 형님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것 좀 봐. 이거 우리 엄마 주려고 내가 어제 잠도 안 자고 챙긴 거잖아. 당신이 말 좀 해줘. 소파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준호 씨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까닥거렸습니다. 아유, 여보. 엄마가 누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당신은 손 빠르니까 집에 가서 다시 좀 하면 되잖아. 우리 누나 시댁에서 눈치 보는데 기 좀 살려주자, 응?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제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집에서 해온 모든 노력이 그저 신우이의 시댁, 내조를 위한 밑거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빗으로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가 밤새 정성 들여 쌈 보따리를 형님의 손에 쥐어주며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미란아, 차에 잘 실어라. 갈비 국물 새지 않게 조심하고. 사위 오면 전화하고.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형님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와 텅 빈 주방. 그리고 내 마음보다 더 텅 비어버린 라겔락 자리.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7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신우이의 화려한 명절을 뒷바라지하는 무보수 파출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가져간 그 보따리가 잠시 후 주차장에서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될지, 그리고 그 광경이 제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들려보낸 음식 보따리를 들고 신이 나서
현관을 나선 형님 시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 파스 냄새가 유난히 독하게 올라왔습니다. 3일 밤낮을 잠 한숨 못 자고 기름 냄새와 싸우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내가 만든 거야.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며 안심시켜드리고 싶었던 그 소박한 꿈이 시어머니의 딸 사랑이라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맥없이 짓밟혔습니다. 지영아, 뭘 그렇게 돛을 놓고 있어. 얼른 짐 싸라. 너희 친정 가야지. 어머니는 마치 큰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제 속을 난도질해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은 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여보, 내가 친정 가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더 좋은 거 사줄게. 응? 기분 풀어라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됐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 차를 향해 걷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형님의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사위가 데리러 온다더니 아직 출발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마주치기 싫어 발걸음을 죽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 뒷문 쪽에서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의 정막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냄새나 죽겠네. 자기야, 이거 차에 좀 안 실으면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호 씨도 당황했는지 제 옆에서 멈춰섰습니다. 형님은 코를 쥐어짠 채 차 뒷좌석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정성껏 싸두었던, 아니 어머니가 강제로 뺏어서 들려보낸 그 라겔락 보따리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챙겨주신 건데 그냥 가져가지? 처남댁이 솜씨는 좋잖아. 뒤이어 들리는 형님 남편 서방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대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솜씨는 무슨. 이거 다 조미료 맛이야. 그리고 올케 그 고리타분한 성격에 만든 게 맛있어 봤자지. 나 아까 이거 트렁크에 실을 때부터 짜증났어. 집 가는 길에 아파트 헌우 수거함 옆에 다 버리고 가자. 냄새나는 갈비를 누가 먹어 요새.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거 줘봤자 입만 고급이라 쳐다도 안 보셔. 형님은 제 잡채가 담긴 통을 구두 끝으로 툭 찼습니다. 제가 혹시나 볼까봐 참기름 아낌없이 넣고 시어머니 눈치 봐가며 비싼 파프리카까지 썰어 넣은 그 잡채였습니다. 밤새도록 갈비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걷어내던 제 시간이 친정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을 참고 전을 붙이던 제 정성이 형님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3일간의 피로, 7년간의 인내심, 그리고 친정 엄마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쳤습니다. 내 손목에 붙은 파스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준호 씨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들었어? 당신 누나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었냐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밀치고 형님의 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형님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올케? 아직 안 갔어? 형님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올케, 오해하지 마. 내가 너무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은 거야. 아유, 올케가 음식을 너무 많이 싸줘서 차가 무겁네. 후. 저는 형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갈비통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통이 제 손바닥을 달구었습니다. 냄새나서 차값 떨어진다면서요? 조미료 맛이라 못 먹겠다면서요? 올케,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말이 헛나온 거야. 헛나온 거 아니잖아요. 버리고 가려던 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형님, 이 음식 형님 같은 사람이 먹을 거 아닙니다. 아니, 먹을 자격 없어요. 저는 형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닥에 있던 보따리들을 전부 챙겼습니다. 옆에서 서방님이 당황해서 처남댁, 미안해요. 내가 잘 말할게라며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 씨, 착히 내놔. 여보, 지영아. 일단 진정하고
차키 내놓으라고. 제 고함에 준호 씨가 겁에 질린 듯 키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 목표는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댁 도어락 번호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여유롭게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 너희 왜 다시 왔니? 뭐 두고 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그 비싼 수입산 카펫 위에 형님이 냄새난다며 버리려던 음식,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미쳤니?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오직 제가 7년 동안 삼켜왔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제 자존심과 제 엄마의 마음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정말 미쳤니? 이 카펫이 얼마짜린 줄 알고 여기다 음식을 쏟아. 어머니의 비명 섞인 호통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겔락통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정성껏 층층이 쌓아 올렸던 전들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갈비찜을 카펫 위로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준호 씨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그 손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나 놓으라고. 어머니 보라고요. 어머니가 제 손에서 억지로 뺏어다 형님 손에 쥐어주신 이 음식들, 지금 주차장에서 어떤 취급당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이미 제어가 되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헐레벌떡 들어온 형님과 서방님이 거실 풍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멈춰 섰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엄마 오해예요. 제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형님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저는 카펫 위에 엎어진 갈비통 하나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까 형님이 주차장에서 제 잡채통을 찼던 그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오해? 형님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냄새나서 차갑 떨어진다고. 조미료 마시라 역겹다고. 집 가는 길에 헌옷 수거함 옆에 다 버리고 가겠다고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 입에 들어갈 거. 뺏어서 딸년기 살려준다고 들려보내신 이 귀한 음식들이 저 형님한테는 쓰레기였다고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형님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애가 말이 좀 거칠 수도 있지. 그걸 못 참고. 시어머니 면전에 음식을 내동댕이 쳐. 너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가정교육.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는 적어도 남이 피땀 흘려 만든 거 홀대하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어요. 7년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보낸 7년 동안 명절마다 제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던 건 그래도 제가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저를 식구로 봐주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을 가리켰습니다. 이 갈비, 어머니 입맛 맞춘다고 제가 어제 밤새 한 거예요. 설탕 많이 넣으면 천박하다고 하셔서 배랑 양파 일일이 강판에 갈아서 즙 냈다고요. 그런데 형님은 이게 조미료 맛이래요. 냄새 난대요. 어머니는 이런 취급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제 진심을 뺏어다 바치신 거고요. 얘가 정말. 미란아, 너 정말 그랬니? 내가 버린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묻자 형님은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냥 차에 냄새 배니까 잠깐 짜증나서 한 소리였지 진짜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올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그 가증스러운 눈물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차장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본능적으로 켜두었던 녹음기였습니다. 집 가는 길에 아파트 헌우 수거함 옆에 다 버리고 가자. 냄새나는 갈비를 누가 먹어 요새. 거실에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녹음기를 바라보았고 형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조차 제 누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형님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방관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를 다독였던 준호 씨, 당신이 제일 나빠. 당신은 효자 아들 노릇하느라 내 영혼이 썩어가는 건 보이지도 않았지?
저는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옥죄던 쇠사슬을 벗어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이제 안 합니다. 며느리 도리? 제사? 그딴 거 어머니 딸이랑 둘이서 다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무쳐놓은 나물 먹으면서 대접받고 살 겁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못 넘을 줄 알아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니의 협박 섞인 외침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문턱 제가 안 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당신 선택해. 지금 나랑 같이 친정 가서 우리 엄마한테 사죄하고 앞으로 명절에 여기 안 올 건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평생 당신 엄마랑 누나 음식 수발 들며 살 건지.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혈압 오르는 소리와 형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시동을 걸었을 때 제 휴대폰으로 친정 엄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저를 다시 한번 무너지게 그리고 더 독하게 마음먹게 만들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부서질듯 닫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내지른 고함은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죠.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 문을 열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지영아 오고 있니? 엄마가 아까 내 목소리 들으니까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사위랑 어머니랑 맛있게 먹으라고 고기 좀 구워놨어. 음식 싸우지 마라. 너 그거 하느라 손목 다 나가는 거 엄마가 다 알아. 그냥 빈손으로 와서 엄마랑 잠이나 푹 자자. 사랑한다 우리 딸. 문자를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노동을 뺏어다 딸의 체면을 세워주기 바빴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음식을 싸우겠다는 말 한마디에 제 손목 걱정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에게 가려고 그 고생을 해서 만든 음식들이 시댁 거실, 카페 뒤에 지겨져 있는 풍경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치게 숨을 몰아쉬며 남편 준호 씨가 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야. 준호 씨는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시는 건 걱정되고 당신 아내 손목 나가는 건 안 보이니? 방금 저 위에서 당신 누나가 한 말 들었잖아. 녹음기 소리 안 들렸어? 내 정성이 우리 엄마한테 가야 할 그 진심이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었다고. 아니, 누나가 잘못했지. 내가 누나한테 따로 따질게. 근데 명절이잖아. 일단 올라가서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응? 가족끼리 왜 이래 정말. 가족끼리. 그 역겨운 단어가 준호 씨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당신들한테 나는 가족이었던 적 없어. 그냥 명절마다 나타나서 공짜로 음식해 바치고 당신 누나 시댁에서 기 살려주는 도구였을 뿐이지. 준호 씨, 당신은 효자 아들로 남고 싶어서 나를 제물로 바친 거야. 그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몰라? 나도 중간에서 힘들다고. 힘들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설탕 하나 제대로 못 사오고 누나가 내 음식 비하할 때 입 뻥긋 못하고 구경만 하던 당신이 뭐가 힘들어?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줄까?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가 차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가차없이 후진기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형님의 외제차 옆을 지나쳐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차 안에는 기름 냄새 대신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제 몸에 문신처럼 새겨졌던 그 지긋지긋한 냄새를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길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시댁 단톡방에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형님이 주차장에서 했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지난 7년간 제가 명절마다 장을 보고 음식을 하느라 결제했던 카드 내역서들을 전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덕분에 7년 만에 눈이 번쩍 뜨이네요. 제가 만든 음식이 차갑 떨어뜨리는 쓰레기라니 앞으로는 그 귀한 차에 제 음식실을 잃을 데 없을 겁니다. 준호 씨, 당신은 어머니 곁에서 평생 효도하며 살아. 나는 이제 내 엄마 딸로 돌아갈래.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형님, 남편의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사서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찬물이 마치 제 묵은 체증을 다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가요. 빈손으로 가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무겁게 채워서 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 멀리 이정표에 친정으로 가는 길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뒤늦은 후회와 남편의 구걸이 시작되겠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건너온 뒤였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장작 타는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지영아, 왜 이렇게 일찍? 아니, 얼굴이 왜 이래? 너 울었니? 사위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억눌렸던 울음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껴안고 아이처럼 꺽꺽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서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며 깎여나갔던 제 영혼이 엄마의 품 안에서 비로소 온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으셨죠. 식탁 위에는 엄마가 무쳐놓은 나물과 소박한 소고기 묵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갈비찜이랑 전이랑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하나도 못 가져왔어. 다 버리고 왔어. 됐다, 이년아. 그까짓 고기가 뭐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왔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자, 이거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나물 많이 무쳤다. 엄마가 입에 넣어준 고사리 나물 한 점을 씹는데 눈물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짰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그 시각 제가 차단하기 직전 단톡방에 올린 폭탄은 시댁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제가 나간 뒤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형님 시누이 제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려 했다는 사실의 배신감을 느껴 뒷목을 잡으셨고, 형님은 엄마가 준 거니까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 올케가 예민한 거다라며 끝까지 발뺌하다가 서방님 형님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올린 7년간의 명절 지출 내역을 본 시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시며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너희는 뭐 했냐며 남편 준호 씨의 뺨을 때리셨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친정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준호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더군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누나랑 엄마한테 다신 명절에 음식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이번엔 제발 돌아가자. 장모님 뵙고 내가 정식으로 사과드릴게.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 아니 준호 씨. 당신은 사과할 자격도 없어. 당신이 미안한 건 내가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명절에 당신 엄마 수발될 사람이 없어서겠지. 우리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보자. 내 손목 이제 당신 집 갈비 핏물 빼는데 안 써. 우리 엄마 나물 묻혀드리는 데만 쓸 거야.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고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름 냄새 없는 옷을 입고 엄마와 마주 앉아 TV를 보며 귤을 까먹었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떼어낸 자리에는 시원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저는 주방 수납장에 넣어두었던 텅 빈 라겔락 통들을 모두 꺼내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7년의 굴레를 상징하던 그 플라스틱 통들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라겔락에는 남의 비위를 맞출 음식이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한 행복과 저희 엄마를 위한 진심만 담으려 합니다. 기름 냄새 가득했던 어제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지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